깊은 토굴에서 진땀깨나 쏟는 작업자들. 새우젓 중 으뜸인 육젓을 숙성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 여름 딱 한 달만 허락되는 육젓용 새우잡이. 하루 3-4번 밤낮 없이 바다에서의 고된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그 물질부터 선별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바다와 싸우며 또 다른 제철 생선을 잡아올리는 이곳. 액젓 재료로 사랑받는 싱싱한 까나리입니다. 적당히 곰삭은 까나리와 멸치로 액젓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비린내부터 이겨내야 하는데요. 감칠맛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군분투 만나봅니다. 충남 홍성의 명물 젓갈시장. 이곳에서는 그 재료도 맛도 천차만별인 다양한 종류의 젓갈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취급하는 건 단연 새우젓. 특히 딱 이맘때가 제철인 아주 특별한 새우젓이 있습니다. 육젓은 6월에 잡아서 육젓 제일 크고 비싸고, 오젓은 5월, 추젓은 가을에 잡아서 씨알이 좀 작아요. 싸고. 누구나 아는 불그스름한 색의 작은 젖새우로 만든 오젓과 추젓. 그에 비해 육젓은 엷은 분홍빛을 띠는데요. 중국 젖새우란 이름의 붉은빛 새우로 만드는 추젓과 오젓. 그에 반해 돗대기 새우로 담는 육젓은 빛깔도 크기도 남다릅니다. 당연히 그 맛도 다를 수밖에는 없겠죠. 살이 통통하고 하여튼 맛있어요. 육젓이라면 다르죠. 어디 가죠. 약간 소금을 좀 덜 쓰고 이제 계란찜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이 새우젓을 넣으면 되게 깔끔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요. 추젓에 비해 3배 이상 값 차이가 난다는 귀하신 몸 육젓. 바로 지금 육젓용 새우잡이가 한창인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새우를 잡는다기에는 배 크기도 너무 작고 선원은 단 1명. 진짜 이 배가 새우잡이 배가 맞는 건지 의심이 가지만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세요? 네, 작업 현장. 뭐 무슨 작업을 하는데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저거는 요새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육젓 지금 차리거든요. 접기예요. 네, 그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배는 새우잡이 현장을 오가는 일종의 연락선인 셈. 진짜 새우잡이 배를 만나기 위해선 뱃길로 2시간 남짓 가야 한답니다. 전남 무안에서 출발해 임자도 인근 해상까지 달려가 만난 배 한 척. 배 위에서는 갓 잡은 새우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염장하기 전에는 하얀 모습의 이 새우가 바로 육젓의 재료인 돗대기 새우입니다. 네, 지금 세비가 제일 좋은 세비예요, 육젓이. 예, 제일 비싸고 가격도 제일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때가 대목이죠, 대목. 살이 통통하고 껍질이 얇아 젖새우 중 으뜸으로 치는 돗대기 새우. 산란기를 앞둔 지금이 가장 살이 오른 때라 새우젓을 담기에도 그만이라는데요. 갓 잡은 새우는 잡자마자 배 위에서 절이고 어창에서 2-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무트로 옮깁니다. (220kg)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5-60kg? 오늘 제작진이 타고 온 이 배도 이 육젓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장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포까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하여가로. 그러니까 이제 운반선이 와서 조달해주고, 식권비 조달해주고, 이거 물건 싣고 가고, 한 달에 4번씩 다니지.
젖새우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닷자망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때에 맞춰 하루 3번 내지 4번 조업을 합니다. 저쪽에 줄 매라. 그 조업의 첫 시작은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연결한 줄에 매듭을 찾아 배에 얹는 건데요. 조류에 따라서 물이 들고 나는 길목에 미리 그물을 설치해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있어요. 이거 그물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34틀. 그물이 17개, 16개. 이 어선이 운영하는 그물은 200여 미터 길이의 그물 4개. 밀물이나 썰물에 물이 들고 날 때 새우가 그물에 밀려들면 바닥에 그물을 들어 젖새우를 잡는 것이 바로 닷자망 조업 방법입니다. 틀에 달린 여러 개의 그물을 하나하나 끌어올리는 선원들. 하나라도 놓칠세라 서둘러 작업을 합니다. 지금 잡으시는 게 뭐세요? 육젓. 육젓이요? 네. 양만기가 도는 속도에 맞춰 정신없이 그물에서 새우를 털어내는 선원들. 주로 갯벌이 발달한 서남해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육전용 돗대기 새우를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막 돗대기 새우철이 시작됐지만 벌써 씨알이 제법 굵은 녀석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육젓이 가장 좋은 육젓인 거예요? 큰 놈이죠. 큰 놈, 3배가. 이렇게 3배가 큰 거. 이렇게 해갖고 안 깨지고 네. 아, 똘똘한 놈. 이렇게 똘똘한 놈. 그물 한 폭의 길이는 약 10m. 쉴 새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젖새우를 털어모으는 고된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건 종류도 다양한 이 불청객들. 밴댕이며 각종 생선까지 같이 잡혀 올라와 일일이 솎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우만 잡혀서 올라오는 게 아니네요. 예. 새우만 잡혀도 올라오고 일하기가 편하죠. 근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거리가 많지. 아, 여러 개가 섞여 올라가지고요. 예. 젖새우잡이 배에서는 각 과정에 따라 철저한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양망 작업을 할 때는 직접 그물을 잡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 이 젖을 모아두면 다 잡으면 놀리니까요. 야들이 털기 가구에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것이 안 눌러야 돼. 이거 누르면 싹 깨져버리니까. 깨져버려요? 깨지면 큰일 나는 게. 허리를 숙인 채 200여 미터나 되는 그물을 계속 당기고 흔드는 작업자. 이런 작업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데요. 거대한 그물을 계속 털며 당기고 젖새우를 모으는 반복되는 작업. 30도를 육박하는 여름 날씨에 이루어지는 조업은 노련한 어부도 지치게 만듭니다. 한 시간 넘는 과정 끝에 그물 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욱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는군요. 바로 육전용 돗대기 새우만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이거에다 전면 선별하는 거. 하얀 색이만. 이게 지금 선별하는 거예요? 찌끄레기 놔놓고 하얀 색이만 밑에 떨어지잖아. 1차 선별 작업에서는 밴댕이처럼 새우보다 큰 물고기를 걸러내는데요.
여전히 살아서 싱싱하게 헤엄치는 새우. 죽은 지 오래된 새우는 금방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야 합니다. 여전히 멸치나 까나리 같은 작은 생선이 섞여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 더욱 정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새하얀 돗대기 새우만 남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별하면 이제 새우만 딱 골라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기서 선장님 있죠? 흰색이는 네. 아, 또 한 번 더 선별해요? 3번. 3번이요? 일차 선별을 마친 건 바로 다음 작업자에게 바톤 터치. 그러기 위해선 일단 커다란 통에 모두 모아줍니다. 이어지는 정신없는 작업. 높은 수압으로 바닷물을 통해 뿌리면 새우 종류는 가라앉고 크기가 큰 생선만 떠오르는데요. 이때 물에 떠오른 것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찌꺼기 거예요? 여기 개떼기라고 이거. 이렇게 그냥 풀어가지고 깨끗하면 이제 새우를 소금물 마시고 쓴단 말이에요. 다른 젖새우잡이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선별 작업을 하지 않는데요. 워낙 고가에 팔리는 귀한 육전용 돗대기 새우를 다루는 만큼 선별도 더욱 철저히 하는 겁니다. 이 차 선별이 마무리되면 바빠지는 한 사람. 비슷비슷해 보이는 젖새우 사이에서 돗대기 새우가 아닌 것들만 일일이 솎아내는 건 노련한 선장의 몫입니다. 골라낸 새우는 뭐예요? 아, 기름새비도 있고, 뭐, 우리가 일명 말하는 빨갱이도 있고, 북새우도 있고, 잡새비라고 보면 돼요, 잡새비. 이제 남은 건 마지막 3차 선별 작업. 잡새우와 죽은 지 오래된 것들을 골라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기는 씹는 거 같은데, 이게 겁나 까다로워. 잡새 같은 이런 거는 이제 무거우니까 깔아놓고, 살비는 가벼운데 뜨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소금물에. 그러니까 염도를 잘 맞춰야 돼. 염도 맞춰서. 바닷물의 3배 가깝게 염도를 높인 물에 2차 선별까지 마친 새우를 풀고 떠오른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건져내는 작업. 무더운 바다 한가운데서 선별에만 2시간 남짓 걸리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는군요. 여기 조금 다른 거 섞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왜요? 섞이면 그만 이제 가격도 안 나가고, 이제 육전만 딱 육개실이 선별을 해야지. 젖새우 중 가장 귀한 걸 다루는 만큼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한참 작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태산인 이곳 어부들. 선별 작업을 할 때마다 그야말로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군요. 할 때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힘드세요? 내가 시간을 보면 80번은 돼, 80번. 80번이요? 한번요? 그럼 수천 번 하시겠네요. 내가 팔에 맨날 파스 뿌리지. 한 번에 10kg 넘게 담아서 물속에 담그고 수십 번을 흔드는 과정.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작업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른 작업에 이제 이쪽에는 막 서리전수랑 막 어설프게 막 어영부영하고 나가는 것도 막 배에서 일하는 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렇게 한 번 조업과 선별에 걸리는 시간은 3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 어부들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벌써 늦은 오후가 됐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돛대기 새우가 육젓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염장입니다. 아, 간질한다고요, 간질. 발에 안 상하니까. 잡자마자 바로 하시는 거예요? 말끔하게 골라낸 새하얀 돛대기 새우.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고생한 것에 비해 수확이 너무 적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네요. 아유, 얼마나 귀한 게 지금 많이 잡히면 떼돈 벌고 그러. 아이고. 이 정도 양이어도 최상품 육젓으로 잘 숙성되기만 하면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군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마음을 담아 천일염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때 넣는 소금의 양은 새우 무게의 3분의 1가량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서 족발이 완성돼서 여기서 가는 거지, 완성돼갖고. 그렇게 완성돼갖고 간 게 이제 상인들은 요놈만 사다 톡으로다 집어넣는 거예요. 완성된 육젓은 약 250kg씩 드럼통에 꽉꽉 눌러담아 어창에서 약 사흘간 보관하며 1차 숙성을 하는데요. 이제 무트로 건너가 더 맛있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조업의 마지막 과정은 걸러낸 잡새우와 밴댕이를 절이는 것. 이렇게 해서 숙성시키면 밴댕이 젓갈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두 마리 붙었냐? 늘 그렇듯 바쁜 오후를 보내고 저녁 식사를 하는 선원들. 오늘의 메뉴는 병어회입니다. 바꾼다잖아. 거기서는 안 돼. 바다까지 체력을 쓴 뒤인지라 밥이 술술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드시면 좀 어떠세요? 뭐 어떻게요? 꿀맛이야. 이 동생은 바다 와서 여기 생선 먹으려고 배 타러 올라왔대. 나 6시 네. 너무 맨날. 아 진짜요? 그 생선 먹는 거 보고. 행사 받는 거 보고요? 그땐 뱃일이 이리 고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부족하 그냥. 바다에 어둠이 내리고 다시 찾아온 물때. 오늘의 마지막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게. 저 앞에 가요? 네. 앞에서 봐주려는 게 이거 오를 때까지. 옆에서 사람이.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그물을 달고 있는 줄에 발이 걸려 바다에 빠지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배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주간에는 이제 육안으로 다 보이니까 상관없지만 야간에는 요 불빛 때문에 이제 안 보일 때도 있고 시야에 가릴 때도 있고 그런 게 식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허익하고 조심해라 말하고. 그물에 잡힌 새우가 상하기 전에 서둘러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 재빠르게 그물을 털어 새우를 한 대 모으고
가판에 끌어올려 툭툭 털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이날 야간 조업엔 낮보다 많은 양의 새우가 잡혔는데요. 때문에 선원들은 온몸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맨날 봤다요. 맨날 일하는 아주 지쳐.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바닷물보다 염도가 3배 이상 높은 물에 손을 담그는 작업자. 계속 소금물에 손 담그고 계시니까 손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소금물은 좋게요. 손 내놓으려면 너무 부끄럽지. 근데 정직하게 산 손이라 이게 정상 손 다 망가져가면서 만드는 손 망가져가면서요? 그마다 다 하니까 그한테 피해 안 주고 사니까 네. 노력해서 먹고 험하게 변해버린 손은 열심히 보낸 세월의 훈장입니다. 아, 오늘 이 통 한 수천 번 흔드셨겠어요. 수십만 번을 들 수십 번이요? 깨끗하게 소비자한테 보내려고 일하니 소비자들 받는 사람들 깨끗한 상품만 받으니까 이렇게 고생한지 모르지. 그냥 잡아가 바로 갖다 주는 줄 알지. 거의 극한 직업에서 이걸 보여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대신 이렇게가 나오는 건 알겠지. 귀한 먹거리보다는 좋은 먹거리를 만든다는 마음. 작업자의 손길엔 정성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업. 육젓 한 드럼통을 꽉 채우고서야 고된 하루가 끝났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잘 준비를 하는 선원들. 이게 씻고 주무시는 거세요? 조금 즐거운 시간이 좀 되잖아요. 아,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제. 이럴 땐 유독 짧은 여름밤이 참 야속할 겁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염장한 젓갈이 한데 모이는 곳. 신안 앞바다에서 작업한 육젓도 이곳으로 들어왔는데요. 도떼기 새우가 제철이다 보니 요즘 이곳에서 거래되는 젓갈 중 가장 비싼 게 바로 육젓입니다. 육젓을 고르는 상인들 눈길도 바빠졌는데요. 봄젓, 추젓, 육젓이 있는데 이게 제일 육젓이에요. 이때 제일 육젓이 살이 찌고 제일 좋아요. 소금을 뒤집어 쓰고 사흘가량 시간을 보낸 도떼기 새우는 이렇게 연분홍빛을 띠며 육젓으로 맛이 드는데요. 이 고운 모습으로 상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노란 거 하나 329만 원. 드디어 시작되는 경매. 상품을 살펴본 상인들이 눈치껏 가격 경쟁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판매 본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경우가 780만 원짜리.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부르기 편하게 이제 참대신하는데 육젓으로 이제 구분되죠. 상품 질에 따라 다른 색깔의 막대기가 꽂혀 있는 육젓. 그중 빨간 막대기가 꽂힌 육젓이 250kg에 800만 원 가까이 값이 나가는 최고가의 육젓입니다. 우리 쪽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하면 목포에서도 일부 판매하는 쪽이 있고요. 광천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아, 광천으로요? 예. 이제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 이 육젓은 먼 길을 떠납니다.
홍성군 야트막한 산자락이 있는 좀 특별한 장소. 여기 젓갈을 보관하는 오래된 터굴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가 여기는 양쪽 200m. 200m요? 입구에서부터 한 방향으로 100m씩 도합 200m 가까운 깊이의 터굴. 이곳에서 젓갈을 숙성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터굴은 모두 2개입니다. 각각 내부에서 양갈래로 뻗은 모양인데요. 그 안에 약 600여 개의 젓갈 드럼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하면은 온도가 일정하진 않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 안에서 하는 이유는 온도가 일정해요. 1년 내내. 온도가 13도에서 15도씩 일정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발효를 시키면 새우젓 맛도 있고. 16도 되네요. 네, 지금 오픈시켜놔도 그럴 거예요. 바깥에 되게 13도, 15도, 16도 사이 이렇게 되니까 편차가 얼마 없네요. 편차가 없는 거죠. 이게 잘 익는 거예요. 새우젓의 경우 여기서 대략 3개월가량 저온 숙성을 시키면 제대로 맛이 들어 판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은 육젓이 새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게 한 260kg. 260kg요? 네. 오, 이 좁은 데를 이렇게 그걸 밀고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만든 굴이라 네. 작아서 그래. 한 사람이 드나들기에도 좁고 낮은 터굴. 게다가 천장엔 뾰족한 바위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우리 아들도 모자 썼지 저도 모자 쓴 이유가 네. 이거 모자 안 쓰면 매일 찢어지고 벗겨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시죠. 아, 여기 상처 있으시네요. 네. 손반대라고. 키가 큰 작업자들에게는 더욱 고역인 셈. 약 170cm의 평균 신장인 작업자도 고개를 들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숙이고 일을 하자니 서늘한 터굴 안에서도 온몸이 땀에 젖는데요. 오늘 사온 것을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으니 이제 잘 곰삭을 일만 남았습니다. 엊그저께 입자는 육젓. 아, 이게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건가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거 해서 3개월간 3개월간 거기서 숙성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익어가지고 네. 네. 식탁 소비자들 식탁에 오르는 거죠. 뭐 약간 맛있는 거. 조금씩 연분홍빛을 띠기 시작하는 신상 육젓. 껍질이 연해 씹는 맛이 좋고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육젓의 장점이라는군요. 여기 추젓, 네. 오젓, 네. 육젓. 아, 크기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표현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모아놓으니 정말 차이가 확 나긴 합니다. 요즘 팔리는 육젓은 지난해 담가둔 것들. 터굴에서 일정한 온도에 보관하니 1년가량 지난 육젓도 상태가 좋다는군요. 이게 이제 싱싱한 거 소비자들한테 하고 네. 이 발효된 상태로 그대로 네. 이제 가는 거지 이제. 귀찮을 법도 하지만 전통을 고수하는 작업자. 그에겐 나름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가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러면 최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하잖아. 네. 힘들지 사실은. 근데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정성이 더해진 감칠맛이 푹 익어갑니다. 점심시간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서울의 한 식당. 메뉴는 서민 대표 음식 콩나물 국밥입니다. 이 국밥에 맛을 더하는 양념이 바로 새우젓.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비법 아닌 비법인데요. 수저가 조금만 손맛보다는 새우젓이 들어가서 이 구수한 맛을 같이 더 좋아하게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조미료가 안 들어가도 그 새우젓만 감칠맛이 나서 그 음식에 다 맛이 더더라고요. 뜨끈하게 끓여낸 국밥에 감칠맛 도는 새우젓을 더한 그 맛. 사계절 사랑받는 음식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식당에서 겉절이를 담글 때 꼭 넣는 건 다름 아닌 액젓. 거기에 새우젓을 갈아 넣은 양념을 더하면 금상첨화라는군요. 이게 김치에 액젓이 꼭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손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칠맛이나 그런 딱 칼칼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음식의 맛과 깊이를 더하는 또 한 가지 젓갈. 이제 액젓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